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자상거래와 정보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보사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가 뭐라 그랬죠? 정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더불어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모바일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쉽고 더 빠르게 이제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정보의 유통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이야기 드릴 부분이 이제 전자상거래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제 다르게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보사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상거래 마케팅과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전자상거래 마케팅, 말 그대로 마케팅이 뭡니까? 판매하는 전략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전자상거래 마케팅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전자상거래 마케팅이에요. 기존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신문이나 광고지, TV 매체 등 이렇게 미디어 매체가 거대한 매체가 아니면 네, 마케팅으로서 좀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채널이 다채널로 진행이 되면서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또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고 개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마케팅 특징이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디지털 광고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리뷰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우선 첫 번째 정보 접근성 관련돼서 이제 전자상거래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보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과 이제 모바일이 뛰어난 기술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정보사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폰만 열면 다양한 상품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그냥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저도 가다가 이거 사야 되겠는데 어디가 싸지? 하고 봤을 때 그냥 모바일로 틱틱틱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체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요, 기존과 달리 이제 마트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오프라인 가서 전단지 보고 여기가 싸네, 저기가 싸네 봤는데 요즘은 이제 전단지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정보 접근성이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쉽게 리뷰할 수 있고 구매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엔요. 디지털 채널을 통한 마케팅.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 정보 찾을 때 여러분들도 뭐 소셜 미디어, 저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리뷰 많이 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검색 엔진, 네, 이런 부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 광고,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잠재 고객에게 도달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제품을 안 도달하거나 접근이 안 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를 목표로 하는 게 네, 이 디지털 채널을 통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전자상거래 마케팅에서는 이제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추천이나 이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전략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구매 전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으로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범위한 도달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전자상거래 이용하시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지역의 제약이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 예측했을 때 뭐 유튜브나 틱톡 아니면 인스타그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우도 인플루언서들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는 상황이죠. 네, 그 부분과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객 유치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미디어 매스 마케팅 같은 경우, 네, 여기서 매스는 거대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쓰이진 않아요. 네, 거의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 OTT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관련된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네,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 TV라든지 신문 요즘 잘 안 보잖아요. 저도 신문지를 안 본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학교에서만 이제 우리 이대 학부 이제 나오는 날짜에만 그때만 이제 조금씩 확인하고 아무래도 배치돼 있으니까 그 외에는 다른 신문은 잘 안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게 되면은 굳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디지털 매체로서 비용도 적게 들고 타겟팅 효과가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효과 측정.
효과 측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성과를 측정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캠페인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자상거래 마케팅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상거래 마케팅, 우선 온드미디어입니다. 이 온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미디어라든지 모바일 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사 웹사이트를 이제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목적을 두고서 마케팅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예시로 이야기 드리자면 고객 리뷰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채팅으로 하거나 뭐 진행하면 좋겠지만 저도 뭐 채팅 오게 되면은 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아니 뭐 리뷰는 쓰겠죠. 감동적일 경우나 아니면은 너무 최악일 경우 쓰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 리뷰 쓰인 게 이제 하나씩 늘다 보면은 그 리뷰들을 보고서 이 제품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제3자가 판단하면서 구매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고객 리뷰가 좋다. 그렇다면은 웹사이트에서 이제 제품 상세의 정보라든지 리뷰, 블로그 포스트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고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드 미디어입니다. 말 그대로 지불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구글 애드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애드라든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사 브랜드가 대규모 고객을 노려가지고 이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아예 지불을 해서 매체를 통해서 지불을 해갖고 진행하는 미디어를 이제 페이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특정 타겟 고객을 직접적으로 광고에 노출하고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유입을 유도하는 데 적합하게 이제 두고서 하게 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세제를 선전하는데 세제 선전을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하면은 신뢰성이 아니면은 뭔가 조금 사야겠다라는 느낌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금 유명한 주부 인플루언서 아니면은 조금 자취생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세제를 선전해요. 뭐 예를 들어 주방 세제라든지 뭐 세탁 세제라든지 그러면 그냥 아무리 조금 유명한 어린이가 선전하는 것보다도 그 좀 소통 부분에서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쪽 인플루언서들은. 그래서 이런 특정 타겟 고객을 이제 직접적으로 광고 노출하는데 목표로 두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리타겟팅 광고를 통해 타겟팅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타겟 고객이 오게 되는데 한 번 더 누르게 되는 그 효과가 이제 리타겟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타겟팅을 효과를 노려가지고 이제 사이트에 방문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해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한몫하는 게 이제 페이드 미디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들 블로그 보다가 계속 노출되는 애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전하는 부분들, 뭐 구글 애즈가 이제 제일로 유명한데 아무래도 블로그 중간중간마다 꼭 상품을 누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쇼핑을 하다가 멈춰가지고 했었던 경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매 전환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출시키거든요. 내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선전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 아무래도 지불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구매 전환을 노려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드미디어예요. 무료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자상거래의 고객의 신뢰와 입소문을 통해 매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리뷰라든지 블로그, 소셜미디어의 자발적인 추천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언드미디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무료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입소문. 참고로 이 부분이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론입니다. 입소문은. 논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뷰랑 비슷하죠. 아무래도. 리뷰도 마찬가지로 언드미디어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천이나 리뷰가 아무래도 제3자에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드미디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언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객들보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브랜드사에서는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언드미디어예요. 아무래도 금전이 덜 들잖아요. 무료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콘텐츠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추천이 이루어지길 하면서 바라는 게 이제 언드미디어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형태로 또 이어져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선요, 옴니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옴니채널이라는 게 무엇이냐? 고객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서 쓰는 게 옴니채널인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앱이요. 네, 여러분들도 뭐 스타벅스 앱 아실 거예요. 네, 아예 이음 없이 심리슬리가 이제 이음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이 되든 온라인이 되든 내가 온라인으로 사든 오프라인으로 사든 어쨌든 그 형태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이제 스타벅스 앱의 사이렌 오더죠.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네, 제일 편한 앱 중에 하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든 아무래도 온라인을 이용하든 모바일 앱을 이용하든 고객이 원활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부분이 이제 옴니 채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이제 싱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멀티 채널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채널들을 하나하나 구사해서 두는 경우고,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은 크로스 채널로 해가지고 두고 있어요. 네, 크로스 채널인데 현재는 이제 모바일이 발전되면서 전체가 다 아울러져야 된다. 그래서 옴니 채널이다라고 이야기를 두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형태를 또 보자면 O2O가 있어요.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를 딴 게 이제 O2O인데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집에서 편리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 실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약하고 결제한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가서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을 갖고 진행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에서 정보 탐색한 다음,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앱에서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찾고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배달하시는 기사님이 갖고 오시죠. 네, 그 상황이 O2O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죠.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쿠팡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제 O2O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퇴근길에 뭘 살지, 뭐 아니면 뭐 락스를 살지 아니면 마우스를 살지 조금 클릭해두면 예를 들어 쿠팡 와오면 바로 다음날 와 있던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진행돼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O2에 조금 가까운 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같이 조금 실시간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포괄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네, 아무래도 바로 직접적으로 네, 경험이 닿을 수 있는 형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포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O4O입니다. 네, 아까 O2O였죠. 네, 숫자 2를 썼는데 이번 숫자 4를 쓰네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상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를 써가지고 사라고 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예시가 이제 이마트입니다. 네, 이마트에 있는 상품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가지고 어느 지점으로 딱 지정이 돼서 진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남았는지 구매 가능 수량하고 같이 네, 나오게 해가지고 재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맞출 수가 있고, 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고객 동선에 어떻게 더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은 결과를 이제 둘 수 있는 게 이제 O4O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 온라인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네, 온라인 기술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둔 게 이제 O4O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많이 쓰이죠? 네. 물론 가까운 마트에서는 뭐 쓰이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점차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아무래도 뭐 제가 아는 예시로서는 이제 현재 이마트밖에 없어서 일단 이마트로 적었습니다. 뭐 홈플러스도 있고 할 텐데 이마트가 제일로 일단은 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구독경제입니다. 구독경제. 여러분들 다들 하나씩 하실 거예요.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거의 다 하실 거라고 보고, 뭐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 네, 이런 경우 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실 거라고 봐요. 구독경제가 무엇이냐?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요. 지불을 해서 그 대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제 모델을 이제 구독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독경제는. 네. 그래서 왜냐면 한 번 했을 때 돈을 왕창 주면은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매달마다 이렇게 계산하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도갖고 구독료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이제 기업에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당연히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넷플릭스 벌써 5년, 6년째 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취향에 따라서 또 반영을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화된 서비스로 잘 돼 있어가지고 구독 경제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네, 상황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예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유저들과 비교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인화된 서비스라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넷플릭스랑 아마존이 제일로 대표적인 추천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쪽 전공이다 보니까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체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추천 시스템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장르가 조금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마블이라든지 심슨이라든지 뭐 그런 취향으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네, 넷플릭스랑은 달리 좀 취향이 그렇게 다채롭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추천 시스템 제공보다는 아무래도 새로운 데이터 그런 부분으로 제공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용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구독 경제 매달마다 구독료를 내서 내가 사용한다라는 거. 네. 자,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보자면 이제 온디맨드 이코노미라 그래서 온디맨드 경제가 있는데요. 고객이 필요할 때 즉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델로 해서 네, 우버, 뭐 쿠팡 이츠 아니면은 뭐 카카오 택시 등도 뭐 이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요청하면 그에 맞춰 가지고 즉각성으로 네,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온디맨드 경제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공유 경제입니다. 쉐어링 이코노미. 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 공유 경제가 계속 이끌 것이다라고 네,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엔. 하지만 현재는 네, 구독 경제가 조금 더 우선시되고 있어요. 네,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예시는 에어비앤비, 소카 등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뭐 성공적인 사례지만 현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법 체제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은 공유 경제보다는 구독 경제로 네,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활성화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공유 경제가 계속 이끌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P2P 플랫폼을 통해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드롭시핑입니다. 드롭시핑은 판매자가 물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네, 고객이 주문하면 제3의 공급 업체가 그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없이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없이 그냥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료도 없고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도매로 내가 싸게 사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고도몰이라든지 위시 트렌드 이런 부분을 네, 써서 네, 진행을 하는 상황인 거죠. 중간 역할로서만 하는 상황이에요. 네, 요즘 이 드롭시핑 관련돼서 네, 개인 사업자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써놓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코스트코, 화장품, 네, 이런 부분이 조금 한 역할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이 없는 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가서 사오고 아니면 필요할 때 누군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을 하면은 그에 가서 대신 사오고 나서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둘 수가 있겠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뭐 중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뭐 유럽인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유명하니까 와서 우리나라 와서 사고 이제 가서 이제 현지에서 팔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이제 중간 3회 공급업체 역할로서 이제 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배송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업체에 맡겨가지고 또 진행을 하는 형태가 이제 드롭시핑이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플랫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고마켓 생각하면 돼요. 네, 여러분들 당근마켓 다들 아실 거예요. 당근마켓. 뭐 11번가도 요즘 이제 중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 두었고, 그 다음에 G마켓도 넣었어요. 네, 11번가나 G마켓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 관련돼가지고 판매자들이 전부 다 소비자랑 거래하려고 11번가에 중개 플랫폼을 신청해가지고 지원해서 진행하는 상황이죠. 네. 이때 11번가나 G마켓,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중개 역할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판매자가 올릴 수 있도록 그 판매판을 열어주는 거지. 거기서 뭔가를 갖고 있고 물품을 갖고서 물론 물품 갖고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거의 드물죠. 네, 다 각각 개인마다 이제 업체가 껴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는 상품을 소유하지 않지만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플랫폼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오포, 오투오, 옴니채널 배웠고,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서 언드미디어. 네, 제가 이 부분은 삭제할게요. 이 부분은 컨트롤 V 하다가 두 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케팅 부분으로 언드미디어, 그다음 페이드 미디어 이렇게 나온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케팅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전보상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잊지 말고 꼭 복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저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